안녕하십니까. 미술 감상과 비평. 이번 시간에는 미술가 시대를 말하다 편입니다. 미술과 사회관계를 이해하고 미술작품을 사회적 배경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고요. 사회에 따라 변화하는 표현 방식의 다양성을 탐색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미술은 동시대의 정치, 사회상을 기록하거나 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통치와 지배를 돕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현대 미술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시대의 아픔과 모순을 표현하면서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변화의 움직임에 동참하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에스파냐 내전을 주제로 전쟁의 비극성을 표현했던 피카소의 대표작으로 1937년 4월 26일에 벌어졌던 게르니카 폭격 사건을 작품화한 작품입니다. 이 사건은 인민전線세력권에 있던 바스크 지방의 소도시 게르니카를 프란시스코 프랑코 편이었던 나치 독일 콘도르 군단이 폭격하여 당시 살고 있던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1654명이 사망하고 889명이 부상을 당했던 엄청난 참사였습니다. 독일은 자국의 폭탄과 전투기의 성능을 시험하고자 다리를 파괴하려는 목적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는데요. 이 사건을 접하고 분노한 피카소가 게르니카를 제작합니다. 작품 속 불밝힌 전등과 횃불은 참화 속에서 빛나는 진실을, 황소는 잔인성과 폭력성을 상징합니다. 작가는 하단의 부러진 칼과 꽃을 통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야의 작품인데요. 고야는 이 작품에서 1808년 5월 3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일어났던 나폴레옹 군대의 민간인 대학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공포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생생하게 묘사하였고 희생자의 처절함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1808년 마드리드를 점령한 나폴레옹이 당시 스페인 왕자였던 페르난도 7세를 몰아내고 자신의 형 조셉 보나파르트를 스페인 왕위로 앉히게 되는데, 이에 분노한 마드리드 시민들은 1808년 5월 2일 프랑스 군대에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다음날 5월 3일 밤 폭동에 가담했던 이들은 프랑스 군대에 의해 처형당하고 마는데요. 이날 사상자의 수는 수천 명에 달했고, 그리고 프랑스 군대가 철수했던 1814년 고야는 이날의 봉기와 처형 장면을 그려냅니다. 이 작품은 당시 사건이 일어났던 프란시스페 피오 언덕의 어두운 둔톡 앞에 서서 총살당하는 시민들의 망연한 모습을 통해 고야는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폭력을 고발했는데, 언덕 뒤쪽의 칠흑같은 어둠은 절망적 분위기를 고조시키나 저 멀리 보이는 성당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읽히기도 합니다. 처형당하는 인물들은 전경에서부터 시간적으로 연결됩니다. 먼저 작품의 왼쪽 하단에 있는 이미 처형당한 이들이 쓰러져 있고 바닥에 붉은 피가 선명하게 묘사되어 공포감을 더합니다. 그 뒤로는 처형 직전에 절망에 빠진 인물들이 늘어서 있고요. 희생자들의 처절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가해자 측 프랑스 군인들은 극히 기계적이고 폭력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앞모습과 가해자 뒷모습은 서로 대비를 이루면서 작품 전체를 양분합니다. 이렇게 비정한 가해자들의 모습은 많은 작가들의 작품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작품은 시사만화인데요. 시사만화 작품인데, 시사만화는 기지와 냉소를 담아 삶의 단면을 포착해내는 풍자화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대량 인쇄 기술의 발달로 신문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풍자화가 근대 신문의 한 부분을 차지했고, 이로써 신문 시사 만화가 탄생하여 현실의 문제를 대중과 함께 논하는 매체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작품은
시사 만화의 효시가 된 호가스의 진거리라는 작품인데요. 호가스는 당대의 풍속을 마치 연극 무대처럼 보여주었는데 이런 작품의 경향이 시사 만화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호가스는 풍자적, 교훈적 성격의 연작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화가 겸 판화가이고 유럽 대륙의 영향에서 벗어나 영국 화파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자신의 유화를 판화로 찍어 판매하는 제작 방식으로 판화가로서의 명성을 얻고 상업적으로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이 작품은 캐리커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캐리커처란 사건의 양상이나 인간의 자태, 행위 등의 특징을 풍자하거나 비웃기 위해 희극적으로 왜곡시킨 그림이나 문장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부담지우다 또는 과중하게 부담지우다라는 뜻의 이탈리아 캐리케어에서 유래했고요.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의 화가 카라치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사실적 외양을 유지하면서 사람의 얼굴을 동물이나 채소 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형시켜 후대의 정치 캐리커처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창안해냈습니다. 캐리커처는 현실의 인물이나 사물을 묘사하는 데 반해 카툰은 가공의 인물이나 관념을 다룹니다.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에서도 캐리커처를 발견할 수 있고 중서 유럽에서는 희극적으로 왜곡시키는 실내들이 고딕의 괴물 형상 조각과 필사본의 테두리 장식 등에서 많이 보입니다. 르네상스에는 추하고 기괴한 것에 대한 취미가 일반에게 퍼져 피사넬로, 레오나 다빈치 등 화가들이 이러한 종류의 인간성을 그렸습니다. 뒤러나 홀바인, 보스나 뷰리올 등 북유럽 화가들은 지방의 민간 전승이나 농민 생활에 얻은 많은 우화를 그렸는데 이것들도 캐리커처로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이후 자크랄로, 호가스, 롤랑드스, 고야 등이 신랄한 풍자를 곁들인 풍속화를 그렸는데요. 18세기 후반 석판화가 보완되자 그림을 출판하는 수단으로 프랑스에서 빠르게 발전했으며 이에 따라 캐리커처가 신문 잡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1830년대 풍자적인 주간지 카리카투르와 일간지 샤리바리는 다수의 훌륭한 석판화들을 통해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는데 1880년대 사진 재파술로 야기된 인쇄혁명은 캐리커처를 대중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방법은 비용이 싸서 일간신문에 화파를 넣을 수 있게 했는데 단순한 형식의 채색 판화와 사진 재파술로 찍어낸 값싼 만화 잡지들이 양산되어 누구나 쉽게 캐리커처를 볼 수 있게 되자 주간 연속 만화집도 등장합니다. 20세기 중반 전면으로 된 익살 만화와 연재 만화 잡지들이 인기를 끌면서 캐리커처는 인기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카투니스트들이 주축이 되어 그 양식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무순되고 불합리한 측면이 많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캐리커처의 정신은 미술뿐만 아니라 문학, 방송, 연극 등에도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미술은 보시다시피 시각 이미지이기에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 보시면 또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선전 효과도 매우 크기 때문에 미술은 시대와 특정 사상의 노선에 따라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정치 선전 도구로 이용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세기 초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각국은 적국의 부당성과 자국의 정당성을 선전함과 동시에 상대방에는 패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미술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뭉친 파시스트들은 국가 차원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미술을 활용했는데요. 러시아나 중국 등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노동자와 농민을 이성화하거나
정치 지도자 개인을 우상화하여 사회 변화를 꾀하는 일련의 작품들을 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사진인데요. 사진 작품인데 사진을 사실 전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이것을 포토저널리즘이라고 일컬습니다.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에 실리는 저널리즘 뉴스 사진의 대부분을 보도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진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근본 이념으로 하고 주관적이거나 과장을 지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도사진이 하나의 독립된 사진 분야로 확립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신직물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부터이며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각국에 파급됩니다. 코소보 탈출이라는 보도사진 작품은 급박한 탈출의 순간 철조망 사이로 아이를 넘겨주는 장면을 포착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